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안과를 찾으시는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은 뭐 어떤 뭐 이유나 증상으로 많이 방문하세요? 소아의 환자들은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은 아이들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가 생기기 전보다 눈이 많이 나빠져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인다, 칠판이 안 보인다 해서 오면은 다들 이게 안경을 쓴 눈이 돼 있고, 요즘은 거의 10명 중에 8명이 안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보다 안경 쓰는 소아들이 많아졌고, 또 어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큰 병이 아니더라도 이 노화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백내장이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아니면 눈이 건조하다, 아프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소아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서 취약한 병입니다. 이제 소아들은 휴대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를 많이 접하면서 시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 확실히 진짜 좀 어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안경을 예. 쓰고 있긴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그런 어린 친구들도 이런 시력 교정술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시력 교정술은 적어도 20살은 돼서 눈의 성장에 맞췄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한 안약을 쓴다든지 뭐 요즘 말하는 드림렌즈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눈이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사실 너무 고도근시가 심해지면은 라식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이 잘 안 들을 때 눈 너무 나빠지면 나중에 20살 돼서 안경 벗고 싶어도 못 벗는다, 라식 못 한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최대한 눈을 덜 나빠지게 한 다음에 20살 넘어서 성인이 됐을 때 시력 교정술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릴 때부터 지금 어쨌든 뭐 이 영상을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볼 수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기들의 이렇게 시력 보호나 눈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태블릿을. 확실하게 연구로도 나온 건데, 근거리 작업이 무조건 제일 나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렇게 먼 거 보고 놀아라, 또 너무 공부만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하는데 어떡하냐. 사실은 눈을 위해서라면은 너무 공부를 시켜서도 또 안 되는 거겠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린 소아들은 눈을 최대한 한 곳에 몰두해서 안 쓰는 게 좀 좋은 거긴 하네요. 먼 것도 좀 보고 풀도 좀 보고 바다도 좀 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하도 가까운 걸 보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안구건조증을 달고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안구건조증 상상도 못했었는데 정말 요즘은 인공눈물 쓰는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가까운 거를 계속 보는 게 그렇게 특히 성인들뿐만 아니라 소아들한테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눈에서 걸릴 수 있는 뭐 질환이나 질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눈에서 이제 안 좋은 거 몇 가지를 뽑아보면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눈의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걸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당뇨망막병증 아니면은 녹내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반변성, 뭐 이렇게 3개가 어떻게 보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눈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그동안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 상태가 심각하셨던 분은 계셨을까요? 예, 특히 당뇨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는 3대 합병증 중 하나가 당뇨망막병증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말기로 진행하기 전까지는 환자분한테 증상이 없어요. 특히 이제 젊으신 남자분들이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젊으신 남자분들이 특징적으로 혈당 관리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당뇨 합병증이 심하다,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으러 오셔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잘 안 오세요. 오히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주 오는데,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잘 안 하시고 술, 담배 계속 하시고 눈은 조금씩 나빠지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에 잘 안 오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뒤에 시력이 뚝 떨어져서 오시는데, 당뇨 합병증에서 시력이 뚝 떨어져서 오면은 사실 이미 조금 늦은 거예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 싶으면은 시력이 뚝 떨어지기 전에 미리 레이저라든지 주사 치료를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이미 시력이 떨어져서 오면은 치료를 한다고 해도 시력을 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젊으신 환자분들에서 환자 수능도가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 아픈 케이스도 기억을 하고 있고, 새로 오신다면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혹시 그러면 눈에 관련해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사실 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최악의 경우도 있나요? 그냥 뭐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괜찮다가 뭐 어떤 사고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합병증을 생겼는데도 썩히고 있다가 갑자기 눈 안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은 망막 박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눈의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망막인데 이 주변부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시야가 한쪽에서 까맣게 보이다가 중심부를 침범을 하면은 시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며칠 전부터 눈 위쪽이 잘 안 보였던 것 같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 까맣게 보인다라고 한 병원에 오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미 중심부까지 진행을 했으면은 수술을 해도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 이 눈 안에 보이는 시야에서 뭔가가 뭐 잘 안 보인다거나 이물감이 느껴진다 하면 바로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크게 증상을 3개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눈앞에 뭔가 날파리들 생기는 비문증이랑 빛도 없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번개가 친 것 같다고 하는 광시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야가 좁아지는 시야 협착이 발생을 하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 증상을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도 막 그렇긴 한데 다른 데 아프면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눈은 사실 잘 아플 일도 없을 뿐더러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관가를 많이 하거든요. 의사로서 이 눈의 소중함, 중요함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혹시 뭐 사례라든지 본인의 뭐 생각도 괜찮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렇게 안 하시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눈은 결국에 말씀드렸듯이 좀 불편해도 잘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눈이 2개다 보니까 한쪽 눈이 좀 불편해도 반대쪽 눈으로 잘 보기 때문에 양쪽 눈으로 보면 좀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쪽 눈의 시력이 1.0, 1.5 막 이러놓고 반대쪽 눈이 갑자기 시력이 0.5, 0.65 떨어져도 운전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반드시 한쪽 눈씩 좀 가리면서 한쪽 눈과 한쪽 눈에 이 반환으로 봤을 때 불편함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거든요. 한쪽 눈에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와서 해야지, 뭐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눈은 수술이나 치료에 있어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어느 순간 이상으로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오면은 뭐 잠깐 그런 줄 알았다, 시력이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다,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서 저절로 나을 줄 알았다, 절대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상했을 때 일찍 와서 치료하면은 치료하는 저희도 치료받는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꼭 환자분들이 내과 이런 데는 조금만 배 아프고 설사해도 가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시력이 1.0에서 0.5로 툭 떨어졌는데 한 달 전부터 그랬다는데 병원 애들 오실 거냐? 라고 하면은 실제로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안과는. 그러니까 뭔가 안과라는 병원이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한테서는 이걸로 안과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안과는 라식 뭐 이런 거 하러 가는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시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뭐 불편한 것 같다라고 해서 기본 진료를 보러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자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만 이제 뭐 이상하고 눈이 피곤하거나 해도 와서 그냥 검진 받듯이 와서 받는 게 좋고, 요즘은 기본 건강검진, 뭐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에도 눈 검사를 많이 포함시킬 정도로 이 눈 검사를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발견하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눈은 또 치료를 하면은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오셔서 건강검진처럼 받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 눈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루테인 섭취하는 거잖아요. 이 루테인은 의사 입장에서 효과는 있는지, 어떻게 먹는 게, 얼마나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눈 건강에 루테인을 많이 먹고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구 건조증에도 효과가 있다, 눈 피로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니라 약국에서 사 먹는 영양제로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일반적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지킬 수 있는 행동 중에서는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고, 적어도 아무런 병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뭐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오셔가지고 1분이면 사진 착 찍거든요. 눈이 건강한지. 그 정도 건강검진만 하시는 게 눈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겠습니다. 눈 비비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저희 안과 선생님들은 100이면 100, 눈 비비는 거를 최악의 습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을 비비면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큰 망막박리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을 비비면은 눈 겉에도 상처 날 뿐만 아니라 눈 뒤쪽에 신경도 찢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과에서 눈 비비는 친구들은 이제 저희한테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루테인은 사실상 막 크게 눈의 성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질병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는 정도의 효과만 있으니까 너무 루테인을 맹신하지 마라, 눈 건강에. 맞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는 습관은 하지 마라, 자제해라. 예. 제가 또 어디서 듣기로는 요즘에 유튜브 엄청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 유튜브 없이 못 산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나 자기 전에 불 끄고 유튜브 다 보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그것도 팩트인가요? 사실 의사로서는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저도 매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급성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한데 저희처럼 젊은 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실제로 백내장이 좀 심하고 아니면은 급성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제 스마트폰을 방불 다 꺼놓고 보는 게 급성 녹내장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도 기사 같은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애초에 근데 밤에 스마트폰 가까운 거 보고 자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시대라서. 저도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이 되나? 어쨌든 마지막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됐으면 거의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겠죠. 예. 네, 이제 물론 뭐 좋은 건 아니니까 웬만하면 자제를 해라. 자제하되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눈 하면은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결막염이잖아요. 결막염. 결막염의 원인은 뭐 어떤 게 있어요? 흔히들 이제 뭐 눈병, 바이러스 질환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뭐 세균일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봄철마다 이제 알레르기성으로 이제 결막염 오셔서 오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친구 눈병 걸려서 따라 비비다가 눈병 옮아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크게는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알레르기랑 바이러스 결막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게 큰 병은 아닌 거죠? 대부분 잘 치료되고 바이러스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감기처럼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사라지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치료를 적절하게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2차적인 뭐 감염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과에 오셔서 안약 치료는 필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도 사실 자기 눈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빨리 병원 가라고, 빨리 내방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라도 시청자분들이 한번 손잡고 병원에 가셔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 눈 건강검진 한번 해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은, 요즘 안과에서는 그냥 기본 검진하러 왔어요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졌어요. 한 번도 안과를 가본 적이 없어서 왔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날 와가지고 한 30분이면 검사가 다 끝나요. 뭐 CT, MRI처럼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다 금방 합니다. 한번 쫙 하면은 괜찮다는 얘기 한번 듣고 가시고, 1년에 한 번씩은 본인도 주변 가족분들도 한 번씩 챙겨서 안과에서 검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뭐 좋은 정보 감사하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영상을 다른 안과 선생님이나 제약회사에서 그런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루테인 회사에서 그죠? 찾아온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내년부터는 연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